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이승희. 장아주입니다. 또 승희 앵커님 주말 사이에 전쟁도 터지고 제 계좌도 터지고 속도 터졌던 날들인데 어떻게 좀 주말에 바쁘셨겠어요? 네, 주말에 사실 중동 이 이슈를 팔로우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설마 설마 했던 일이 결국 이 현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죠. 그쵸.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급격하게 고조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했고 또 나머지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리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참 불안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안전 자산들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네. 그려냈더라고요. 미증시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앵커님? 미증시는 간밤에 이제 혼조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고장을 던지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좀 파괴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혼조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진짜 너무나도 걱정했던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코인 랩소디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봉쇄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계속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요. 혼조로 마무리를 했고 다우존스는 3 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반면 S&P 500은 3 거래일 연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정 발언으로 인해서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연준 내에서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죠. 그쵸. 윌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매파적인 이사였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생각이 갈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연준 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계속 나와서 이 윌러 이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요. 이후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가 이 금리 인하 7월의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시 시장은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반도체주의 부진까지 겪었기 때문에 겹쳤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에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일부 지수들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갑론 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 고금리 기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파월 의장의 신중한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좀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에 중동 전쟁과 또 이날 세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이 새 마녀의 날까지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샘 스토벌 투자 전략가는 이 중동 전쟁이라도 진정이 되면 시장이 안정화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요. 결국에 간밤에 계속 중동 전쟁은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 펼쳐졌죠. 미국이 결국에는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고 말았고 이란도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여부를 어 의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봉쇄가 된다면 이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력이 엄청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오늘 국제 유가도 4% 넘게 음. 급등하면서 출발했죠. 만약에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유가가 거의 130달러 선까지 돌파할 거라는 우려감이 계속됐는데 그쵸. JP 모건이 또 이번에 배럴당 130달러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생산면이라든지 공급적인 면에서 저희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벌써 사실 한국에도 반영이 됐죠. 지금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음. 상태여서 네. 이렇게 좀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반영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되고 있는 것이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정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 또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좀 이렇게 뭔가 협박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좀 아무래도 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주말 사이에는 이제 미증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타격이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증시가 오픈이 된다면 개장을 한다면 굉장히 "유동성이 심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 러시아도 어떤 군사적인 지원에 대한 발언을 좀 언급하는 등 개입 음.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지역적으로 좀 커지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란과의 약간 이제 동맹의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눈치 보기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사실 근데 이 호르무즈 봉쇄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는 원유의 수송이 거의 아시아 지역에 좀 음. 도달하는 거다 보니까 중국에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또 궁금한 입장입니다. 음. 자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그래도 좀 커지면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또 만기일이라고 해 주셨는데 단기 국채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채권 금리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장기 금리는 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좀 대응 전략을 잘 짜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또 앵커님 다음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음 이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음.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그쵸. 한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하나 나왔거든요. 바로 이 미국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같은 기업에 대해서 장비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 주제를 또 가져왔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이 패권 경쟁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한 조치는요, 단순히 수출을 관리하는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반도체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외교 그리고 지정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면제 조치가 있었거든요.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공장 내에서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가해 줬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따로 어떤 허가 조치를 밟지 않아도 그래도 좀 열어두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기존에는 일괄 허가가 있기 때문에 장비 반입이 비교적 좀 저희는 자유로웠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결국에는 제한한 것이죠. 음.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중국 내 공장에서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때 지금처럼 허가 없이 이제 자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금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좀 펼쳤던 사전에 승인한 기업만 이 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VEU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사실 장비를 공급하는 것들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이제 장비 한 대, 또 기술 한 대 들어갈 때마다 허가를 받으라는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미국의 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중국이 사실 반도체 자립을 지금 굉장히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계속해서 관세부터 시작해서 어떤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지금 전면 재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사실 양국 간의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뭐 히토류를 비롯한 반도체 수출, 뭐 유학생 비자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좀 그래도 좀 허용해 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측면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바이든 시절에 했던 이 VEU 유예 조치를 트럼프는 철회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는 또 히토류 통제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허용해 줬지만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히토류 통제에 대한 카드를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미국은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선 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희토류 수출로 제한을 걸면서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또 맞습니다. 미국은 그에 좀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동맹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VEU라는 일괄 허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비교적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이 제한이 걸린다는 거는 앞으로 장비 하나하나가 전부 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 일정이 미뤄지고 또 고객사는 빠져나가고 중국 쪽 장비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수출을 이렇게 계속 제한하게 되면은 저희는 다른 통로를 또 찾을 수밖에 없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기술 냉전 사이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영향과 또 수출 전략에 있어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사실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규제가 공식 방침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이 치열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틈새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이 국내 기업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사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가가치가 낮은 저사양 제품을 주로 만들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는 시안과 또 수저우에 낸드 생산과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 충칭, 다롄의 디램과 낸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저사양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좀 미국의 어떤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국내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과 투자에 결국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곳에 이 공장에 미국 장비를 들여오기가 어렵다면 뭐 생산은 물론 이제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사실 낸드 분야는 특히 글로벌 시장의 30%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제가 확정이 된다면 시장 전체에도 사실 공급 안정망에 있어서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닐 뿐더러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펼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긴장하거나 공포에 빠진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 이 조치가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계도 이 상황에 대비해서 좀 정부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어떤 강력한 스탠스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TF를 꾸리기도 했고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서 이에 대한 논의를 또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국내 산업연구원은 일단 예전부터 사실 미국이 점차 이 제한적인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 반입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기업들이 대책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뭐 피해를 일단 전반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안보는 사실 한동안은 이제 안보는 미국의, 음. 경제는 중국의 중국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안미 경중의 기조를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음. 사실 그런 입장을 또 밝히면서 또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또 한국은 이제 안보와 경제 모두 음. 방향을 좀 제대로 정해야 음. 된다라면서 어떤 간접적인 어떤 압박을 계속 시사하는 발언을 보이기도 음. 했고 결국에는 이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그렇죠. 선택 기로에 놓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